번째 파트 건축 재료 석재의 분류 및 성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재는 말 그대로 화강암, 대리석 이런 것 같은 석재. 물리적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불연성, 나무는 불연성이 아니죠. 그런데 석재는 불에 타지 않아요. 그리고 비교적 압축 강도가 훨씬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 내화학성 등이 우수하고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외관이 아주 웅장하죠. 장중하며 미려합니다. 조직이 치밀한 것은 물갈기를 하면 광택이 발생됩니다. 표면에 이렇게 숫돌로 갈아주게 되면 광택이 발생이 됩니다. 같은 석재라도 다른 외관과 색조를 나타냅니다. 단점은 인장 강도가 낮아요. 우리 석재를 당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당기는 힘이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아래쪽이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죠. 이렇게 갈라지려고 하는 그 부분이 좀 낮아서 석재랑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근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긴 부재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콘크리트 같이 이렇게 틀에 놓고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긴 부재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커요. 이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옮길 때 좀 힘들 수도 있는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공성이 나빠요. 우리 목재는 톱으로 썰거나 하면 되는데 석재는 별도의 장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열에 접하면 화강암은 팽창하면서 균열이 달라집니다. 자, 층리 부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석재의 분류, 형성 원인에 의한 분류입니다. 먼저 화성암은 화산 작용으로 용융된 마그마가 지표면에서 냉각되고 응고되어 형성이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화강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현무암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도 종류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성암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화성암에서 생긴 이런 풍화물, 풍화물이라는 것은 이런 바람이나 햇빛에 좀 가루가 되는 것들, 이것들이 물에 의해서 옮겨지면서 쌓이고 쌓여서 만든 것들, 대표적으로 석회암, 사암 등이 있습니다. 종류는 세 가지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변성암, 화성암이나 수성암 등이 지열, 땅의 열과 땅의 압력으로 변질되어 결정화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대리석, 전파암, 그리고 나머지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창호에 사용된 석재 종류도 좀 보고 갈게요. 인방돌이라는 것은 이렇게 문짝이 있으면 개구부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쌓아 올리는 구조거든요. 일반적인 석재는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개구부 부분은 이렇게 허공에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고 이 부분을 긴 석재로 이렇게 얹어 놓으면 이 위쪽에 돌을 쌓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의 상부에 되는 것이 인방돌. 그리고 창대돌은 이렇게 창이 있으면 창 앞쪽에 이렇게 대리석, 화강석 같은 돌을 대서 쓰는데 요 창 밑에 있는 것은 창대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셈돌은 창 옆에 장식적으로 되는 것, 이것이 창셈 또는 셈돌. 그리고 돌림띠는 창의 테두리를 따라가면서 모양을 내는 것이 돌림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성암에 속하지 않는 것은 석회석은 수성암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먼저 견치석, 한 변이 30cm 정도이고요. 네모 뿔형으로 만든 돌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 강아지의 치아처럼 생겼다고 해서 견치석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괴석은 이 정도 작은 돌인데 네 덩어리를 한 짐에 또는 한 지게에 질 수 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좀 크기의 문제겠죠? 그리고 잡석은 그냥 이렇게 막 생긴 거고요. 콘크리트 고정을 밑에다가 깔아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판석은 말 그대로 판 형태. 그리고 바닥, 보도블록 같은 거에 깔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각석은 각진, 사각형 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대 블록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형상에 따른 분류에 아주 좀 특이한 것이 문제에 있어서 바로 한번 내봤습니다. 둥글고 넓적한 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보통 우리 한옥 기둥 부분에 이렇게 파서 베을림 기둥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깔아주는 요 돌을 호박돌, 호박처럼 생겼어요. 자, 그리고 화강암의 특성 나옵니다. 석재의 특성은 반드시 다 읽어보시고요. 화강암은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압축 강도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외관이 굉장히 예쁘고요. 흡수율은 적고요. 큰 판재를 생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고 기둥으로도 많이 쓰고 토대. 토대라는 것은 기초 밑에 기둥과 기초를 연결하는 부재. 요것이 토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재로 쓰기도 하고 내외장재. 우리 빌라 같은 건물, 빌딩 건물 바깥쪽에 이렇게 붙여주는 아이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화강암. 대신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화열에 접하면 이 알갱이들이 팽창하면서 팝콘처럼 튀면서 균열될 수 있습니다. 내화성이 부족한 것이 굉장히 큰 특징. 두 가지 특징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석질이 단단하고 내구성 및 강도가 크고 외관이 수려하고 비교적 큰 걸 얻을 수 있으며 특징은 내화성이 약한 석재. 그럼 답 나왔죠? 화강암. 자, 100페이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 안산암의 특징. 이것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화도가 높은 것, 안 높은 것, 요거를 반드시 외우시기 바라고요. 다음 중 내화도가 낮은 것은 화강암, 대리석, 석회암 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대리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모암의 특징 반드시 보시고요. 석회암의 특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다 물론 중요하죠.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되고요. 이런 거 특징. 석회암은 석질은 치밀하지만 내산성, 산성에 견디는 것, 불에 견디는 것, 기후에 견디는 성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주로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징. 자, 그리고 사암 반드시 외우시고요. 전파암 별표 있어요. 같이 보시자면 전파암의 특징은 퇴적암이 압력을 받아서 변형이 된 것입니다. 얇은 판재로 뜰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지붕재, 천연 슬레이트라고도 부르고요. 지붕재나 외벽재로 쓰인다. 요것이 키워드. 지붕재, 얇은 판재 뜰 수 있어요. 천연 슬레이트예요. 요 세 가지 키워드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수성암의 일종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변해요. 나중에 변성암이 됩니다. 그리고 박판으로 채취할 수 있어요. 뜰 수 있어요. 얇게. 그리고 천연 슬레이트고요. 지붕재로 쓰여요. 그러면 답 나왔죠. 전파암. 자, 그리고 응회암의 특징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실 건데 흡수성이 높아요. 물을 먹는 게 과연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강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구조용으로 부적합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건축 구조용으로 부적합하다. 응회암은. 자, 그래서 보시면 문제에서 석재 용도가 옳지 않은 것은 응회암은 구조재로 옳지 않아요. 강도도 높지 않고 흡수성도 높아서 안 좋습니다. 물을 먹어버리면 집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구조용으로는 안 좋아요. 대리석 별이 3개, 석회암이 변질된 암석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견고합니다. 실내 장식재로 주로 사용됩니다. 최고급 재료. 특징이 빗물에 의해서 융해된다, 녹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버틴이란 아이 대리석의 일종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문암의 특성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대리석 대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트레버틴은 아니에요. 자, 트레버틴이 대리석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장식재로 쓰이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리석의 일종이고 다공질이고 약간 갈색 톤이 나고 광택이 나고요. 이런 것은 트레버틴입니다. 자, 석재를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석재를 크게 쪼개서
쪼갠 다음에 실어서 날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표면을 다듬는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Z버너 요거는 기계로 하는 거라서 인력,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이한 걸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아니에요.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 잔다듬, 물갈기,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혹정, 도, 잔물, 혹정, 도, 잔물, 이 순서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표면 가공 순서로 옳은 것은 혹정, 도, 잔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기타 석재 제품 보도록 할게요. 돌로 만든 제품 중에서 앞면이라는 게 있어요. 앞면은 이거를 돌을 용융시켜요. 좀 녹여요. 그런 다음에 판 형태로 만듭니다. 열로 녹이다 보면은 조금 더 부피도 좀 커지고요. 좀 단단하던 것이 조금 밀실한 정도가 좀 떨어지는 아이가 됩니다. 약간 스티로폼처럼. 그래서 돌이기 때문에 불에 붙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열로 녹이면서 안에 공기층이 많이 들어가서 흡음성, 단열성이 뛰어나게 되고요. 이 경질의 돌을 연질로 만들어주는 아이입니다. 스티로폼처럼. 그리고 파이프의 보냉, 보온에도 쓰이고 건축물 내부 단열재로도 사용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SRC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H빔이 보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여기 뭔가 굉장히 울퉁불퉁한 것을 뿜칠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앞면을 좀 뿜칠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펄라이트라는 거 진주화물 가열 팽창에 만든, 이것은 그냥 가벼운 자갈, 뻥뻥뻥뻥 뚫려 있는 가벼운 자갈, 경량 골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펄라이트. 자, 그리고 석재를 벽에 붙이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먼저 습식 공법은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붙임 공법입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벽이 있고요. 여기다가 돌 위에 모르타르를 얹어요. 그런 다음에 척 붙이는 방식. 모르타르는 시멘트에 모래를 섞고요. 물을 섞었어요. 반죽을 해서 얹어서 붙이는 방식.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면 그 자체가 돌처럼 단단해지는 재료죠. 그리고 콘크리트도 마찬가지고 돌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연에서 나왔지만 분명히 이런 공극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확대를 해보면은요. 여기다가 이제 시멘트와 모래와 물을 섞어서 놓으면은 시멘트가 물을 업고 요 사이사이에 스며들면서 들어가서 그대로 굳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콘크리트 벽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확대해보면 이런 공극들이 있는데 여기에 시멘트가 물을 업고 들어가는 거죠. 보통 콘크리트나 돌은 한 16에서 20% 정도 물을 먹습니다.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순간적으로 들어간 그 물들이 시멘트를 업고 들어가서 한 1시간쯤 뒤에 굳어지면 그 자체로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습식 공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큰 석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간적으로 잘 붙어 있지도 않고 자꾸 중력 때문에 밑으로 처지고 그리고 약간의 하자로 인하여 떨어지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모르타르로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앵커를 박아서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도 최근에는 대부분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물을 쓰지 않는 공법. 여기서 말하는 물은 몰탈 안에 있는 이 물, 습식. 얘는 습식 아니에요. 건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멘트가 나오는데요. 시멘트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예요. 우리 아까 몰탈에도 썼지만 콘크리트 벽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시멘트의 분류 그리고 성질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반드시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자, 먼저 시멘트의 전체적인 특징은 이렇게 쭉 나와요. 단위 용적당 중량. 단위 용적당 중량이라는 것은 단위 용적, 이거 세제곱미터인데. 세제곱미터. 요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1m, 세로가 1m, 높이가 1m 이렇게 세 개로 하게 되면은 1세제곱미터 1루베가 되죠. 여기다가 시멘트를 밀실하게 채웠어요. 그러면 1500kg이 됩니다. 1.5톤.
무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시멘트를 판매할 때 이렇게 한 포씩 팔죠. 이 한 포의 무게는 40kg. 그리고 시멘트의 원료, 기본적인 원료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석회석에다가 점토를 섞고 석고를 섞고 이렇게 됩니다. 석회석이 주성분 65%, 석고는 경화를 늦추는 역할로 소량 첨가됩니다. 그리고 수경성이에요. 수경성이라는 것은 시멘트 혼자 있을 때는 굳지 않아요. 그런데 물을 만나는 순간 이제 굳기 시작하는 것이 수경성입니다. 시멘트의 응결 시간 하고 한 칸 띄워 주실래요? 시멘트의 응결 시간 한 칸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땡땡 콜론 해주시고요. 물을 첨가하고 1시간 이후부터 굽기 시작해서 10시간 이내에 끝난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띄어쓰기 좀 부탁드립니다. 시멘트의 응결 시간 띄우고 콜론 하시고 띄우고 물을 첨가하고 1시간 이후부터 굽기 시작해서 10시간 이내에 끝난다. 그리고 참고 부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시멘트 자체에 분말도라는 게 나옵니다. 분말도라는 것은 우리 밀가루처럼 분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의 분말도가 높다는 것은 알갱이가 미세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말도가 높다는 것은 알갱이가 작고 미세하다. 이 부분 봐주시고요. 분말도가 높다는 것의 특징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여기 충분히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리고 풍화라는 게 나와요. 풍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콘크리트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이 구조물 자체가 약간 가루로 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풍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하나. 오랫동안 바람과 비를 맞아서 이 구조체가 좀 안 좋아지는 거. 한 가지 의미. 또 한 가지 풍화의 의미는 에어 세팅이라고 되어 있죠. 시멘트가 공기 중에 수분을 만나버렸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수분을 만나면 굳어진다고요. 근데 나는 지금 굽고 싶지가 않은데 이 시멘트 그냥 입고 싶은데 공기 중에는 약 15% 정도의 아니지. 공기 중에는 굉장히 60%? 몇 프로죠? 굉장히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 이 시멘트 자체가 이렇게 비닐 옷 같은 걸 한번 입고 종이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잘 안 들어갈 텐데 그래도 수분이 너무 많은 곳에 있으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만나서 테두리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풍화. 둘 다 안 좋은 거죠. 이 풍화나 이 풍화나 둘 다 안 좋은 거. 자, 그리고 시멘트에 대한 용어 세 가지 나옵니다. 안정성, 경화가 될 때 최적이 팽창되면서 팽창 균열이 생기는 정도입니다. 이것이 팽창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안 좋은 거, 팽창이 적게 돼야 좋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응결이라는 것은 시멘트에 수분이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동성과 점성을 상실하고 굳어지는 현상이 응결입니다. 말 그대로 수분을 만나서 굳어지는. 지금 당장에 이렇게 시멘트에다가 물을 섞어 놓으면 당장에는 한 1, 20분 상간에는 굉장히 점성이 생겨요. 반죽처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물기가 있으니까 반죽이 움직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는 현상. 딱딱하게 돌처럼 되죠. 그것이 응결. 그리고 분말도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화 반응이라는 말도 써요. 이게 응결되면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수화 반응. 그러니까 시멘트에다가 물을 섞으면 굳어지는 거 플러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수화 반응. 요까지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멘트가 습기를 흡수하여 경미한 수화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수산화칼슘과 작용하여 시멘트의 풍화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까 수분 플러스 CO2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용적이 팽창하는 정도, 안정성에 대한 설명. 위의 내용 읽어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리고 시멘트의 안정성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요거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종류가 나옵니다. 보통 시멘트, 조강 시멘트, 중용열 시멘트, 저열 시멘트, 내황산염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것은 여기 나올걸요. 포틀랜드 지방에 그 포틀랜드, 영국의 포틀랜드 섬의 돌과 색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불러요. 이 시멘트를 처음에 그러니까 만들어낸 사람이 아프스딘이라는 사람, 영국 사람이고요. 이 시멘트를 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들어낸 사람은 프랑스의 모니에라는 사람. 이것도 혹시나 해서 이름도 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틀랜드 지방에 그거랑 비슷하다고 해서 보통 포틀랜드, 조강 포틀랜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징들 쭉 보셔야 되는데 일단 보통 시멘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위 용적당 중량, 이것도 세제곱미터입니다. 단위 용적당 중량 1.5톤. 그리고 비중 나오죠. 비중은 우리 목재가 1.5였잖아요. 기억나시죠? 목재의 비중. 걔보다 거의 2배 정도 무거운 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말도가 클수록 조기 강도는 크지만 풍화하기 쉽다라고 나와요. 분말도가 클수록 빨리 굳어요. 빨리 굳는데 이게 원하지 않게 공기 중에 수분과 CO2를 만날 수도 있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말도가 크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조기 강도가 큰 시멘트입니다. 보통 시멘트보다 석회분과 알루미늄 성분을 많이 포함한 시멘트입니다. 초기 강도 7일 만에 보통 시멘트 28일 말려야 되는 압축 강도가 발현이 되고요.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공사, 금방금방 해야 되는 거, 되게 추울 때 한중, 그리고 물에다가 콘크리트를 쳐야 될 경우에 적합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 중력열 포틀랜드 시멘트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보통 시멘트보다 석회와 알루미늄 성분을 작게 했어요. 반대죠. 얘는 많이 포함했고 얘는 작게 포함했어요. 그리고 실리카와 산화철을 많이 넣어서 수화열을 낮추었습니다. 수화열을 낮추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수화열이 발생되면 발생될수록 얘가 빨리 굳어요. 근데 이것을 수화열을 낮추었기 때문에 천천히 굳습니다. 그래서 중용열이에요. 천천히 굳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강도 발현은 늦어요. 빨리 굳지 않아요. 그렇지만 장기 강도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왜 유리하냐면 늦게 굳는 게 균열 발생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굳으면 보통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많이 되고요. 초기 강도가 높으면. 근데 초기 강도가 안 높아요. 천천히 굳어요. 그러면 균열도 같이 내려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차단 효과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공극이 거의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균열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물 새면 안 되겠죠? 그리고 도로 같은 매스 콘크리트, 덩어리가 큰 콘크리트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열, 중용열 시멘트보다 수화열이 더 낮아요. 그러면 더 천천히 굳겠죠. 사용처는 동일하다. 입니다. 그리고 내황산염, 황산염에 잘 버티는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내화학성 우수하고요. 오래 지나도 괜찮아요.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의 한 가지 또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철근을 이렇게 심어요. 미리. 거푸집을 대요. 콘크리트를 부어요. 그런 다음에 이 거푸집을 떼냅니다. 이 자체가 이제 기둥이 되고 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빨리 굳으면 빨리 굳을수록 균열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면 균열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기면 안 되겠지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균열이 생긴다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 그리고 바닷가라면 염분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균열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철근과 수분이나 염분이 만나버리겠죠. 수분과 염분이 철근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녹이 슬어요. 부식돼요. 부식.
부식되면서 또 팽창해요. 그래서 이것이 오래 건물이 버티지 못하게 되는데 내황산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적겠죠. 균열이 덜 되고. 그래서 내구성이 뛰어난 오래 지나도 괜찮은 그런 콘크리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수화 속도를 지연시켰어요. 그럼 바로 나오는 게 중력열 포트랜드 시멘트. 수화열을 작게 했어요. 열을 중용시켰어요. 낮췄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용열 시멘트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산업표준. 아까 우리 표 보여드렸죠. 이것이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서 다 속하는데 백색 시멘트라는 것은 이 분류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다음 페이지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단기 강도가 우수해요. 그러면 이미 답 나왔습니다. 조기 강도 또는 단기 강도, 긴급 공사나 공기 단축에 필요한 시멘트입니다. 자, 혼합 시멘트 보도록 할게요. 플라이애쉬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이애쉬라는 것은 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고 남은 부산물인데 쉽게 생각하면 석탄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물체라서 이것을 섞으면 수화열을 낮출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수화열을 낮춘다는 것은 천천히 굳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축을 적게 할 수 있어요. 천천히 굳으면 수축도 같이 적어진다는 거 한 번 더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로 슬래그라는 것은 용광로에서 생긴 부산물이에요. 용광로에서 이렇게 철강을 끓일 때 이렇게 재가 날리거든요. 이것도 좀 비슷한 재가 날리는 것. 이것을 채취해서 시멘트에 섞어주게 되면 이것도 수화열을 낮출 수 있어요. 그러면 수축 같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내구성 같이 높아지겠죠. 수축이 적어진다는 것은 크랙이 적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내구성이 높아지고 화학적 저항성도 커집니다. 댐이나 도로 항만 같은 대규모 공사에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포졸란 시멘트라는 게 있어요. 포졸란. 시멘트의 규산질의 혼화제. 이것이 포졸란. 이것을 혼합한 시멘트입니다. 이것도 초기 강도가 낮아요. 비슷한 말로 수화열 낮아요. 천천히 굳어요. 장기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균열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바닷물 등에 대한 화학 저항성이 커지고 댐이나 터널, 지하철, 도로, 화학공장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KS에 들어가지 않는 백색 시멘트 나왔죠. 말 그대로 색깔이 백색입니다. 보통 시멘트와 큰 차이 없고요. 마감 공사나 인조석 제조에 주로 쓰입니다. 그 엔지니어드 스톤 뭐 이런 거 있죠. 거기 백시멘트에다가 돌가루를 말아서 연마를 해서 쓰는 인조 대리석, 인조석 같은 거에 주로 사용되는 시멘트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나 시멘트는 알루미나 성분을 많이 함량했는데 이것은 빨리 굳는 겁니다. 조강 시멘트의 개념이 될 수 있을 거고 한랭 공사 추울 때 빨리 굳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얼어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하루 만에? 이거 7일 만에가 보통 조강 시멘트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루 만에 28일 강도.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폴리머 시멘트, 폴리머 성분, 합성 성분 이것을 넣었습니다. 고분자 재료, 라텍스 또는 열가소성 수지, 열을 받으면 이렇게 녹아지는 성분 등을 혼입한 시멘트입니다. 방수성과 내약품성 그리고 변형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 때문에 썩는다고 하네요. 합성수지를 섞어주는 그런 거고요. 방수성, 내약품성, 내충격성 등이 우수하다입니다. 콘크리트보다는 조금 더 말랑한 성분, 좀 말랑한 성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퀸즈 시멘트는 경석고를 주 원료로 합니다. 경석고, 석고의 한 종류고요. 점도가 커서 좀 끈적해서 바르기 쉽고 매끈한 마무리에 용이한 시멘트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시멘트 보관 창고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건 최근에는 좀 덜하긴 한데 굉장히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는데 시멘트를 보관할 때는 일단 수분 안 돼요. 수분
수분이 생겨버리면 풍화 현상 발생될 수 있습니다. 풍화 현상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환기 안 돼요. 환기창 안 되고 통풍 안 됩니다. 통풍이 된다는 것은 수분이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닥은 건조하게 해야 되고요. 지면에서 30cm 이상, 그리고 빗물 유입 안 되게, 반입구와 반출구를 따로 두어 선입 선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지금 수분과의 싸움이에요. 창고 주위에 배수 도랑을 둡니다. 혹시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쌓기 단수 반드시 알아두세요. 13포 이하입니다. 13포가 넘어가면 서로서로 압력을 받아서 좋지 않은 영향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쌓아놔야 돼요. 그것은 7포 이내로 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콘크리트 혼화 재료와 용도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일단 다른 거 잘 몰라도 괜찮고요. 플라이 애쉬, 뭐 포촐란, 그리고 고로 슬래그 이런 것들은 수와열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리고 혼합 시멘트에 속하지 않는 것은 플라이 애쉬 섞었어요. 고로 슬래그 섞었어요. 포졸란 섞었어요. 근데 팽창 시멘트는 그 자체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특수 시멘트입니다. 자, 지금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는 중인데요. 재료가, 건축 재료가 지금 이 교재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까지 같이 엮어서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시멘트가 들어간 것이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성질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철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단위 용적당 중량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에 이것도 세제곱미터죠. 이것도 이렇게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합치면 세제곱미터가 되는데 여기다가 밀실하게 철근과 콘크리트를 채우면 2400kg. 아까 시멘트는 1.5톤이었잖아요. 얘는 2.4톤까지 올라갑니다. 높이. 그리고 철근 없이 콘크리트만 넣었어요. 그래도 무려 2.3톤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면 콘크리트에는 땅땅한 자갈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별로 없어요. 압축 강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자체가 인장력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철근을 심어서 보완 또는 보강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강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과 시멘트의 비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자, 그리고 콘크리트의 보양은 보호해서 굳히는 거예요. 양생, 굳히는 거. 보호 양생.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알맞은 온도에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진동을 예방하는 작업입니다. 압축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중 물시멘트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콘크리트의 강도. 자, 이제 혼화 재료 나오는데 아까 시멘트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포졸란 했었죠? 플라이애쉬, 고로 슬래그 요 세 가지 섞어주는 거였어요. 혼화재는 아이고요. 이건 화학 약품 같은 거는 어이입니다. 두 개가 다르죠? 5% 이상, 1% 이하 요 차이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징이 비슷해요. 장기 강도 증진. 초기 강도는 낮아요. 장기 강도가 높아요. 그리고 해수에 잘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플라이애쉬는 발전소, 화력발전소에 발생하는 재해, 석탄을 연소하는 곳. 시공 연도 개선은 시공할 때 이렇게 잘 섞이게 또는 잘 굳을 수 있는 환경 등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수화열 저감,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수화열을 낮추어 줍니다. 고로 슬래그 똑같아요. 초기 강도는 작으나 장기 강도는 증대. 요 포졸란과 플라이애쉬와 고로 슬래그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로 슬래그는 용광로, 플라이애쉬는 석탄재, 포졸란은 뭐 이런저런 화산재, 규조토, 규산백토 이런 것들 해서 섞어서 포졸란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화제, 아주 작게 사용하는 약품 같은 거 AE제입니다. 공기 연행제 정도로 보면 되는데 기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비누칠 하면 거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면 활성제 같은 그런 개념. 공기를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서 잔골재 주위에서 볼 베어링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물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물이 이렇게 시멘트와 모래를 끌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기포가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단위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물을 적게 넣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을 적게 넣으면 뭐가 좋으냐. 우리 물이 보통은 이걸 끌고 가는 역할 다 해주는데 겨울 때 너무 얼게 된다거나 물이 물론 좋은 역할을 대부분 하지만 안 좋은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거품, 기포가 대신해서 그런 안 좋은 점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혼화제 중에서 보시면 감수제, 물을 줄일 수 있고요. 응결 촉진제, 응결 지연제, 천천히 굽게, 빨리 굽게, 그리고 방수제, 발포제, 방청제 이렇게 있는데 방청제가 뭘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방청제는 녹이에요, 녹. 녹을 부식을 방지하는 것. 그래서 방청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09페이지 봤고요. 11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골재라는 것은 우리 콘크리트가 시멘트, 모래, 자갈, 물 이렇게 섞이는데요. 일단 모래는 잔골재라고 불러요. 골재는 골재인데 짜잘해요. 자갈은 굵어요. 조골재라고 불러요. 둘 다 골재예요. 골재. 자, 이 골재라는 것은 시공성이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자갈 자체가 압축력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먼지 없어야 되고요. 불순물 없어야 되고요. 소금기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골재의 강도는 시멘트보다는 강해야 돼요. 보통 자갈은 굉장히 땅땅한 거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거칠어야 됩니다. 왜 이 표면이 매끈하면 안 되냐면 이 자갈이라는 것이 이 시멘트랑 섞여야 되는데 이게 매끈해 버리면 좀 미끈덩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에 좀 끼어드는 게 덜해서 강도가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것이 좋고요. 좀 동글동글한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철근 사이사이에 자갈이 길어버리면 이렇게 껴요. 그래서 한 부분이 비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글동글하고 좀 거칠거칠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잔 것도 있어야 되고 굵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 잔 것은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굵은 골재는 압축력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도가 좋다는 것은 잔 골재도 많고 조골재도 많고 두 개가 적당히 잘 섞여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 가름 시험이라는 걸 해요. 이렇게 채에다가 놓고 이런 채가 있고요. 여기에 자갈과 모래가 섞여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툭 던지면 자갈은 떨어질 것이고 모래는 넘어갑니다. 이렇게 채로 걸러주는 거예요. 물론 기계로 하죠. 근데 인력으로 한다면 이런 느낌이고요. 요 호칭 치수도 그냥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뭐죠?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좀 어떤 그룹을 잡아서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굵은 골재용에 35mm가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봐요. 안 들어갑니다. 일단은 35는 없어요. 요 사이에. 문제 잠깐 보시면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성질로 옳은 것은 입도라는 것은 굵은 것, 조립, 가는 것, 세립 이렇게 모래, 자갈 이렇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균등이 혼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입도가 좋다라고 다르게 부를 수 있어요. 입도가 좋다. 그러면 맞는 것은 3번.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물. 시멘트, 모래, 물, 자갈이잖아요.
거기서 물. 물은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물. 약산 안 돼요. 염분 안 돼요. 당분 안 돼요. 그냥 순수한 물. 자, 콘크리트의 성질 보도록 할게요. 콘크리트,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입니다. 재료를 혼합해서 비볐어요. 우리 보통 현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뒤에 둥그런 걸 달고 트럭이 이것을 굴리면서 옵니다. 떼굴떼굴떼굴 굴리면서 오는데 이것이 레미콘입니다. 레디. 아이고 잘 못 쓰겠다. 레디 믹시드 콘크리트 레미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굳지 않은 거죠. 미리 섞어서 오는 콘크리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레미콘이 어떤 것을 구비해야 될까? 구비 조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요. 혼합, 운반, 타설 각 시공 단계에 작업이 쉽도록 해줘야 되고 시공 중에 재료 분리 있으면 안 되고 거푸집, 타설 후에 균열이나 변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별표가 3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 내용 다 보세요. 반드시. 그리고 영어랑 한글까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시공연도 그리고 반죽 질기 그리고 다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고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로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을 표시하는 용어 중 주로 물의 양에 의해서 변화되는 유동성의 정의예요. 유동성, 얼만큼 잘 움직이는가. 다른 말로는 반죽이 좀 질면 잘 움직이고 좀 뻑뻑하면 잘 안 움직이죠. 그래서 물의 양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consistency 1번. 그리고 다음 중 시공 연도에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준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물의 염도는 일단 안 됩니다. 염도가 있으면 안 돼요. 염도가 있으면 소금기가 있으면 일단 철근 부식됩니다. 철근의 부식.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있어도 안 되고 워커빌리티와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물 시멘트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별표가 2개. 물 시멘트비. 시멘트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의 백분율입니다. 시멘트 분의 물입니다. 시멘트가 경화하는 데 필요한 물은 이 정도이고요. 나머지 물은 시공 연도를 위해 필요합니다. 시공 연도, 작업이 편안하게 잘 흘러가게. 그리고 물 시멘트비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 블리딩 현상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적당한 골재 사용으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골재와 시멘트 풀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부적당한 골재라는 것은 뭐 너무 매끈하거나 너무 길거나 뭐 이런 부재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골재가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물은 떠올라 버려요. 이렇게 된 것이 블리딩 현상. 별표 2개 해놓으세요. 자, 다음 중 물 시멘트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이거 나왔던 문제죠. 콘크리트의 강도와 가장 영향이 깊습니다. 자, 그리고 콘크리트의 온도와 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크리트를 보호해서 양생해야 돼요. 굳히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강도, 그리고 균열, 블리딩 이거 섞여야지 분리가 안 되죠. 네, 분리되는 것이 블리딩입니다. 물론 영어예요. 그리고 측압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옆에 정의 나와요. 거푸집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모양을 잡아주는 형틀입니다. 형을 잡아주는 틀. 그 안에 철근은 미리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짝 말린 다음에 이 거푸집을 떼내면 이제 이 자체가 벽이 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너무 묽어요. 콘크리트가. 너무 묽으면 얘가 옆으로 흘러내리려고 합니다. 자꾸. 옆으로 민다고요. 그것이 측압이에요. 밀어내는 힘. 너무 묽으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안 묽으면 들어가질 않겠죠. 적당한 물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생이란 말 한 번씩 나와요. 보호 양생. 보호해서 양생해요.
적정 온도에서 콘크리트 경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양생시키는 겁니다. 타설 후 7일 동안의 양생 조건이 콘크리트의 강도를 크게 좌우하므로 양생 기간 중 진동 및 충격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콘크리트가 어떻게 이용되는가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그만큼 문제에도 좀 많이 나오니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별표 하나 있습니다. 미리 스트레스를 가한 콘크리트입니다. PC 강제를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콘크리트이다. 말이 어렵죠?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미리 압축력을 가해두면 콘크리트의 인장 내력이 증가하여 힘 저항이 증대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굉장히 큰 부재에 이런 보 같은 걸 걸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 압축력이 발생되면은 보통 이 밑에서 인장력이 발생을 합니다. 벌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가 이렇게 휘어지려고 자꾸 작용을 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저항을 해야 되거든요. 휘어진다고 휘어지네 이게 아니죠.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하냐면 좀 유치하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강도 강제를 미리 심어서 양쪽으로 잡아당깁니다. 물론 기계가 잡아당기겠죠. 그런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굽기 전에 얘를 놔버리면 안쪽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거예요. 안쪽으로 힘을 좀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리 압축력을 가해두는 것. 그래서 이런 내력을 저항성을 좀 증대시키는 것. 미리 스트레스를 주는 것.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입니다.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은 고강도 재료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써야 돼요. 그래서 좀 기술이 필요하겠죠. 일반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공이 간편하지 않고요. 시공이 복잡해진다 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자, 그리고 ALC 오토클레이브드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 가벼운 경량 콘크리트입니다. 고압 양생하여 만든 기포가 들어간 콘크리트 제품입니다. 기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볍겠죠. 그리고 단열 차음성 가능하고요. 다공질이므로 흡수성이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ALC 제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답은 4번인데요. 보통 콘크리트가 10분의 1의 인장을 가지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압축력이 제일 커요. 압축력은 무조건 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제품인데 이게 압축 강도보다 인장 강도가 클 수는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재치장 콘크리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본인 자신이 치장인 콘크리트, 별도의 마감이 없는 콘크리트 자체가 마감이 되는 콘크리트. 요즘 최근 건물에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현대적인 느낌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재치장 콘크리트 또는 재물치장 콘크리트 같은 말, 노출 콘크리트 같은 말. 알맞은 것은 콘크리트 표면을 시공 그대로 마감한 것이다. 정답은 3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